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정말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났던 상승 랠리,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핵심만 콕콕 짚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랠리에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33%, 여기에 나스닥 지수까지 0.22% 내리면서 조금은 찬물이 끼얹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는 35%의 관세를,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도 15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증시를 짓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율의 관세 시장에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8월 1일 이 협상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기간 동안에는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고 또 주요 물가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크립토 위크가 개막한다는 얘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 가능성까지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지난 금요일 방송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연일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 12만 달러 턱 밑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이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위크를 공식 지정을 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크립토 위크가 되겠습니다. 크립토 위크 기간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CBDC 금지 법안, 여기에 지니어스 법안까지 이 세 개의 핵심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크립토 위크 기간 안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들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는지 관련 소식들도 저희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도 약간의 불안감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는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요. 현재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C파의 3파 중 3번 파동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3파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이 이미 이 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시장 주도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알트 시즌 시작을 놓고 보면 그렇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그 다음에는 다른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딱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확실히 알트 불장이 왔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이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비트코인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가량 오르면서 다시 한번 12만 달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는 모습이죠. 11만 9천 달러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3천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 넘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XRP의 상승세 주말 동안 정말 무서웠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도 3%가량 상승하는 모습
모습 나타나면서요. 2.8달러까지 넘어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그래도 오름세 많이 보여줬지만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수익 코인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 넘게 올라가면서 3.6달러 회복하는 모습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한 코인들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둘러싼 얘기들은 어떤 게 있는지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를 대비해보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또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영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알드림의 표영호 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날씨가 정말 미친 듯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요즘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요. 관세 연장 이후에 코인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죠. 또 알트 시장 또한 그에 발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솔직히 기다렸던 시장입니까, 그죠? 이 시장이 근데 계속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솔직히 궁금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와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충분히 즐기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시장이 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힌트를 조금 주셨습니다. 오늘 국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채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저번 방송 때 제가 분명히 이제 관세 연장이 되면 네. 1일에서 3일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귀신같이 맞췄어요, 그죠? 신의 영역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들어가시나요? 이 정도면 이제 장판 돗자리를 장판을 깔아야 되나요? 까시나요? 돗자리를 깔아야 되나요? 제가 예상한 대로 급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시장의 방향의 움직임,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방송 시청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오. 예, 감사하다고 연락이 네. 문자 왔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보실 줄 몰랐어요. 인기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일로 코인 시장에 한 단계 더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그런데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국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채는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예,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때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국채였다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미국의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디폴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상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때 선택한 대표적인 자산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자산 하면 진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사실 국채 그리고 금 이렇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금은 그나마 실물이 있지만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2022년 이후에 급격하게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거치면서 네. 공식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채권은 고정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1% 오를 때는 30년 만기 국채. 네. 예. 그 금리가 5%가 오르면 같은 만기 새 채권보다 훨씬 매력도가 떨어져요. 예. 그러면
기존의 채권을 팔려면 가격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네요. 예.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ETF에 저걸 맞아요. 하죠. 투자를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니죠.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이 개인들의 ETF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뭔가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그런 걸까요? 그렇죠. 속았죠 우리가. 그죠. 대표적인 ETF가 그때는 TLT라고 20년 국채 만기 국채였는데 이제 예상과 달리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 이후로 오르고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장기물의 가격은 폭락을 하고 개인 투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죠. 네. 자,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해결돼야 되는데 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금리가 높은 수준의 장기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채 발행을 해서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메워야 돼요. 그죠? 근데 국채 수요는 그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를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미국 국채에서 물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이벤트도 아닙니다. 이런 네. 부분은 현 구조상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위험성 투자로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뭔가 조금 차곡차곡 그 상황들이 쌓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그죠? 예. 금리는 단순히 이자율이 아니죠. 희소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돈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누가 다 알겠죠, 이제는. 네. 예, 자산 가격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면 네. 부동산, 주식, 오. 그리고 뭐 채권 네. 모두 하락을 하겠죠.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 시장이 얼어붙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돼버리면 또 장기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국채는 실질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왜 위험한가라는 얘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채권은 이자를 고정으로 받죠. 네. 예, 그런데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새 발행된 채권이 네.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돼요. 아.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하게 떨어지겠죠. 되겠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할인돼야지만이 거래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 네. 향후 뭐 수십 년간 고정 이자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상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잠깐 예를 들자면 금리가 1%에서 3%가 오르면 단기채 가격은 약간 하락은 나겠지만은 네. 장기 가격 차익은 어떻습니까? 더 대략 올라가는 20, 30% 건가요? 이상 하락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국채가 위험하다. 근데 이 국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위험하고 우리 이제 빚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히든 카드를 하나 보냈죠. 네. 뭘까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가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또 맞습니다. 등장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이게 가능할까요? 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진 않습니다. 네. 그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전통적 방식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예, 그리고 시장을 팔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 네.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문제는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해요. 이자 부담이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쵸. 그리고 제 뱃살처럼 또 많이 늘어납니다. 아이고, 거기에 연관 지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다른 해법을 찾았어요. 오. 예. 어떤 부분이요?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를 팔면서 동시에 돈을 더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들이겠죠. 네. 예. 근데 이 시스템에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돈을 두 번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이 번 아니라. 하나를 풀었는데 두 그렇죠. 가지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는데,
민간이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건 디지털 달러가 시장에 실리고 유통이 됩니다. 달러가 유통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 경제에 돈이 한 번 더 풀리게 됩니다. 오.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두 번에 풀리는 부분이고요. 네.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수요를 늘리면서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전례 없는 사적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수익 모델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행사는 보유한 단기 국채가 5% 내외의 이자를 수익을 얻어요. 실적으로. 그러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네. 1대1이죠, 그죠? 그쵸.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 지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전부 국제 수익 연준이 아닌 어디죠? 발행사들이 전부 다 받아가거든요. 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아닌 발행사, 소위 말하는 뭐 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나운서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발행한 사람이 대표적으로는 받아가니까. 테더와 서클을 들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SDC라든가 USDT 같은 경우에 500만 달러라면 500억 달러를 만약에 발행을 했다. 네. 연간 이자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얼마일까요? 한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상당히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발행사는 실적으로 은행보다 더 효율적인 금융기관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 금융기관이 아닌 이제는 발행사가 개개인별로 은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트럼프 의도도 우리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트럼프 의도는 연준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국채를 민간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실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결국에는 뭔가 국채를 더 건드리지 않으면서 금리가 올라가진 않게 만들면서 돈은 시장에 풀리게끔 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적으로 연준은 돈을 그만 찍어내라, 그만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낼수록 걔들한테 이익이니까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면 규제 밖에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뭐라고 전문용어로 많이 말씀드리냐고 하면 네. 디지털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오, 말이 어려운데요?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무언가 돈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아, 예, 물물교환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 음. 이런 일들이 실적으로 벌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실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편중돼 있다고 보시면 그러게요. 됩니다. 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생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화폐혁명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단순히 이제 결제를 넘어서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맞아요. 이 정도면은 예. 스테이블 코인 거의 전도사가 아니신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어요. 뭔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거죠.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금융 질서를 질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이에요. 예, 스위프트라든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에 대한 부분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가 통화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달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겠죠. 약해지겠죠. 그런데 그거 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은 뭘 한데다 그랬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그랬죠. 달러에 관한 부분. 그래서 디지털 결제가 전 세계로 실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비자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그렇죠. 그 결제 시스템을 넘었다 그랬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정도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존에 그냥 돈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핸드폰 그렇죠. 돈 한 푼만 누르면 되죠. 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주기에 경제가 바뀐다 그러죠. 예, 파동인데 지금은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네. 5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AI로 바뀌고 나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 예상입니다만은 주기가 2년, 3년으로 바뀔 거예요. 와, 더 빨라질 겁니다. 2년마다 무언가의 새로운 혁명적인 뭔가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고민을 해야 사실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로그 점퍼를 실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로그 오. 점퍼가 뭐냐 그러면 네.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 금액
다음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네. 우리는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해야 해봐야겠죠. 되겠죠.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이 뭐 10억 간다 언제다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음. 조용할수록 기회는 가까워집니다. 아, 맞아요. 사람들의 네. 관심이 조금 없어질 것 같을 때 무언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죠. 예. 조용할수록 누군가가 밑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무조건 코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뭔가 투기성이 아니라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공부해라 그러죠. 근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 공부는 나름 열심히 예,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렇게 지금 박학다식하게 말씀하고 있으시네요. 예, 제가 운동부 출신이라서 그래요? 예,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서 공부를 그런데 거의 안 이렇게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전도사가 되셨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냥. 근데 공부를 하면요,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 코인은 맞아요. 공부를 하시면 한 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국제금융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통합 패권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경제 전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도권의 흐름도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권이 코인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코인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맞아요. 기존 코인 시장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미 제도적 자산이 편입이 됐죠. 네. 자, ETF, 기관 보유, 국채 연계 자산까지 실체화되고 있죠. 예, 그러면 기관이 흐름에 대해서 움직임의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는 맞아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슈퍼리치의 움직임을 추적해라. 아셨죠? 그거는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가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하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뭐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코인의 단계 시세가 아닌 거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 아셨죠? 개인이 작은 수입에 집착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려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부분도 항상 시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맞아요.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지금 사실 시장이 워낙 불붙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희일비한다고 하죠. 오늘 조금 올랐다가 내일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러면 나는 그냥 투자 더 이상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멀리 내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경제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코인의 입지가 어느 정도 넓어지는지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코인이 지금보다도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려다 보니 너무 머리가 아프다.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있으신 거겠죠. 저희 방송 시간은 한정적이라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합니다. 더 많은 자세한 얘기들이 궁금하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이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이니까 시청자분들께 짧게 이번 주에는 이런 거 주의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오늘 무슨 날이라 했죠, 이번 주에? 크립토 위크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법안이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이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든지 급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쵸. 그러면 지표 그리고 발표 이 부분에서 항상 고민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오셔야 된다? QR코드로요. 여기 밑에 QR코드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네. QR코드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